자, 오늘은 김건희 문제는요. 이제 소위 말하면 중소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 건 있지만 얼마나 김건희가 또는 김건희 일가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단 초반에 놓여 있고요. 다른 수익 사업까지 저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건희 일가는 양평의 터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김성교가 뭐 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위가 여주 지청장 할 때 그 인맥도 있지만 김건희의 아버지가 원래 공무원이었다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양평군 안에 공무원들 중에 김건희가 꽂아놓은 또는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이에요, 이게.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에 당첨돼 버린 거예요. 당첨. 그게 그 결과물이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거예요. 그 정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주 개발할 때 얘기해요. 공공주 개발할 때 위로 결제 올리는 놈이 어떤 상황이냐면 ESIND가 공공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요. 사업 계획서 이런 게 있는데 지어야 되는 기한 내에 안 지었어요. 그 결제를 올리면서 가짜로 올렸다는 거야. 양평 공무원이. 얘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렇죠. 공공지구 때문에. 시행자하고 기간이 변경된 걸 숨겨요. 와, 나 이거 보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군수를 하거나 국민의힘이 군수를 내도 속여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공무원들이 이미 김건희 일가에 의해서 구워 삶아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윤석열 처남 지금 대표로 있으니까 윤석열 처남 시행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올립니다. 숨길 건 숨기고 이번에 그 국토부가 경기도한테 보낸 공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강상면은 숨기고 마치 양서면 있는 것처럼 보냈는데 뭔 소리냐 뒷장에 있는데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일가하고 양평군에 깊이 박혀있는 김건희의 프락치들이 몇 명 있더라. 한 명도 아니에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저도 실제로 행정부에서 잠시 일은 해봤지만 공무원들, 특히나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 페이퍼 한 장에 아주 누구도 알아보기 힘들게 살짝 거짓말을 하면 결제하는 당사자가 다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그렇죠. 있었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다른 건인데 양평구청이 이 개발한다고 이제 어떤 이 사업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양평군 의회에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점이 변경된 거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건 또 민들레 보던데.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도록 고의로 누락시킨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공무원이에요. 또 얘는. 한 명이 아니라 이거. 지금 아까 말한 그 공공지구 공무원은 재판받고 있어요. 얘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작년 7월부터 변경 논의에도 올해 초 보고서가 누락됐어. 이미 7월부터 그러니까 그 원희룡이가 취임하자마자 군수가 바뀌자마자 변경 논의를 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누락을 시켜요. 근데 변경한 결제한 사람이 도시건설국의 안모 씨라는 사람이야. 안모 국장이야. 근데 이놈이 현 군수가 취임하고 1년 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놈이에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잖아요. 취임 일주일 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을 시켜. 이게 들어보니까 원포인트 승진이었대요. 원래 정기 승진, 사람만. 이 사람만, 한 명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지. 이미 줄이 다 있어. 오랫동안 토 김건희의 일가랑 뭐 술을 얻어먹었든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카르텔 커넥션. 군수가 바뀌면 이게 토수가 되는 거지. 네. 저 있잖아요. 저 군수. 군수. 그 사람 국장으로 올리세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모 씨란 사람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기소가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승진을 시킬 수 있는지 저는 참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예. 기소가 됐잖아. 자기 업무 관련해서. 그럼 징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야 승진이 근데 아니라. 이놈이 공공지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네. 와, 그러니까 뭐 탑다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도 있었던 거죠. 양평군에 김건희 관련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 무섭네요, 이런 비리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양평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양평 무슨 그 공화국 같은 나라를 정말 나라 같은 그런 정말 무언가를 미니 신도시 같은 걸 한번 계획했거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저희가 뭔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종점을 변경시킨 게 딱 인수위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흥지구도 개발해서 특혜를 얻어서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죠. 그다음 또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가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땅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예 그 고속도로를 휘게 하는 이것까지 계산하고 실행을 했다는 게 전 진짜 놀라워요. 이 시기.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대통령에 당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뭐 어릴 게 없지.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었던 거고 시점 자체가 인수위 때부터가 사실상의 변경의 시작이니까. 근데 지방선거에서 양평 군수가 민주당이 되면 어쩌지 약간 노심초사했을 것 같고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군수가 당선되니까 원희룡이 딱 그 시점에 또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다른 보도 보면요.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종점 변경이 윤석열 당선 선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서 원희룡이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뭐 15건인가 뭔가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아니 만약에 이쪽에 군수가 민주당이었으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느냐라고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됐으면은요 검찰이 또 털어가지고 무슨 벌 줘가지고 무슨 문제 있다, 죄 있다 해가지고 끌어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국민의힘 인물을 갖다가 박아놓고 자기네만의 플랜으로 갔겠죠. 네. 근데 원희룡은요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알고 있었잖아요. 종점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그걸 선산론으로 피해갔는데 서울의 소리가 진짜 선산은 따로 있다고 찾아냈죠.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희룡은 윤석열보다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예요. 거짓말들 한번 볼까요? 강상면하는 강상면으로 가는 게 가장 잘 나왔다. 근데 사실은 아직 비용과 경제성 평가 안 했습니다. 3가지 안 넣고 의견 수렴 중이다라고 했어 원희룡이. 국토부가 처음부터 단일한 제시를 했고 반발이 일자 6월 달에서야 복수안을 다시 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요청으로 노선 변경했다고 거짓말했지만 강화 쪽으로 빠지는 IC 설치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것도 이제 저번에 한 말에 대해서 위치가 다르다고. 강화 IC 설치 위해서 종점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L자 노선이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양평군이 만들었던 그 대안 노선을 또 왜곡해버리고요. 다음에 강화 IC는 민주당이 처음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선교 총선 공약도 사실은 다 이게 포함되어 있던 거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영역업체가 종점을 변경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업체가 대안 제시할 수 있냐 결정 국토부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바로 이런 지점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게이트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위 상임위가 열리길 전 선거가 기다립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요.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막 보도하고 있는 거 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소 언론들이 하는 보도는 메인스트림의 언론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해갖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윤석열이 4대강 사업을 위해서 하천관리가 지금 환경부 소속이거든요. 나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국토부로 이관을 시도해. 왜 그러냐면 지금 하천이라는 게 필요한 게 시대가 하천의 전제 이유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은 식수로도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 못 씁니다. 근데 환경부라고 하는 곳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각종 규제를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가 하천을 관리하게끔 민주정부 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를 통해서 하던 하천 관리를 국토부로 가져오려고 해.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보려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7월 19일 날 이런 얘기합니다.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물 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사실은 저게 지금 답이 정해져 있어요.
국토부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되니까. 명분 쌓기 하고 있는 환경부가 못 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라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4대강 사업이 폄훼된 부분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인데 지금 폄훼가 됐다. 그러니까 환경 망치는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하나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가지고 원전 지금 새롭게 짓거나 수명 연장하는데 환경부가 지금 들러리 서고 있잖아요. 근데 조직 개편을 내고 했어. 이게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환경부 장관도 저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를 막 쫙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답정 너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결국에는 일단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강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 이명박이가 동지상고 나왔잖아요. 동지상고 동문들한테 각종 구간을 나눠 먹게 한 사업이에요. 이명박한테도 4대강 사업에 이권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죠. 4대강 사업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30초 브리핑하면 4대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강, 금강, 영산강에는 보가 거의 없습니다. 낙동강에 4대강 사업에 70%가 몰려 있어요. 그 구간별로 동지상고 건설하는 애들이 다 나눠먹게 한 거예요. 담아버렸다고. 이게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로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사업에 사실상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빼먹을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새로운 사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 환경부에 하천 관리를 넘기게 됐던 걸 떠올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질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한 거였고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천의 그 자연성을 완전히 훼손했잖아요. 보호 설치하면서 가둬둬 갖고 녹조할 때 기억 안 나요? 그거를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를 바꿔놨는데 이 부처를 다시 원상 회복하면서 제가 보기엔 진짜 국토부 아래다 환경부를 두고 일할 때 그냥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거수기 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 있다니까. 봐봐요. 환경부가 하천을 관리를 주도를 하면 환경부의 역할은 하천이 망가지지 않게끔 깨끗한 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목공사를 못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뭐 에타 이런 것들이 다 그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환경부가 주도를 하면 못해요. 환경부는 여기서 원자력으로 말하면 원안위 같은 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하면 못해. 그러니까 이미 뺏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 기억들 하십니까? 환경부 1급 전원 사표 제출이라고? 뭐냐면 1급이면 국장들일 거예요. 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결재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싹 끌어내리는 거예요.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뺏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 거예요. 전원 사표 제출. 이거를 뭐 천공이 주장했다 이런 거긴 하는데 이건 제가 요즘에 김건희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김건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일단 우리가 그 약간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대강 사업은 할 게 사실상 별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외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천, 지류.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다 끝내놨어요. 보도 폭파시킨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문을 열었거나 하는 방식이란 말. 그럼 얘들이 빼먹을 건 뭐냐면 4대강 주변에 지천, 지류 이런 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야 돼? 건설회사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뺏어서 국토부로 갖고 와요. 국토부가 하는 일은 환경부랑 다르기 때문에. 1급 공무원들만 다 물갈이 하려는 게 아니라 비서실에 있던 사람을 차관으로도 보냈잖아요, 지금. 직속 관련자들을. 그러니까 임명했어요. 이게 빼먹을 사업을 이제 이권 사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짓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상주보, 구미보, 둔치가 와르르 무너졌다. 뭐냐면 얘들은 진짜 골 때리는 게 문재인 정부가 4대강을 어떻게 4대강 어떻게 한 게 없어요. 문제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수문을 열어놨다고 칩시다. 수문 열어놓은 거랑 홍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문을 닫아놨으면 홍수가 더 심하게 생기는 거지. 근데 4대강 사업할 때 했던 지금 둔치 저거를 옛날에 일본식 표현으로 고수부지라고 합니다. 손을 이 말로 둔치라고 해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싸우니까 그래. 이번에 예천군
산사태 현장을 갔더니요. 그 위에가 댐이 있더만 댐을 관리하는 향하는 곳에 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km 정도를 산사태가 막 나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 분명히 탈이 나는 거예요. 결국 4대강 사업, 4대강 지류 지천 사업을 통해서 뭔가 빼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 종점 변경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윤석열이 몸통일지 숙질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이 지금 뭐 이렇게 뭐 폄훼된 게 있다? 4대강을 폄훼시킨 적이 없어요. 우린 결과만 갖고 얘기를 했다고. 간단히 말할게요. 보호에 다 묻은 물로 농사를 지었더니 이미 그 유독성 물질이 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낙동강 물로 식수로 씁니까? 안 되죠. 그거 심각하게 말하면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못 쓰는데 4대강 사업을 뭐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게 생 거짓말인 거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낙동강 가보셨어요? 전 정부 탓하는 거는 뭐 그냥 디폴트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